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구가 있어야 됩니다. 진궁에. 예? 여기 진궁에 들어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진궁에 있단 말은 계약이 어떤 계약이란 말입니까? 이게 응용. 신규 계약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진궁은 원래가 여러분 상의가 보면 처음 신입 시작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여기 만약에 본명성이 사가 있었는데 여기 6이 딱 할까? 6이 있었는데 여기서 구가를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공서 계약과 관련되죠? 네? 관공서와 여러가지 관계되는 부동산 아닌 그런 관계가 또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해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여러가지 계약이 되는데, 자, 그런 것을 보고 분명히 이 계약 관계가 부동산만 한정되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자,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가 있어가지고 여기 구가 있으면은 유행 계약이 또 가능하겠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가 여기 들어서면 소송 계약도 들어가 있어요. 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소송 계약도 될 수 있어요. 소송공은 되잖아, 그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은 주로 뭐라고요? 요 본궁과 간궁을 본다 그랬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니까, 여기는 간궁은 부동산, 주로 땅, 큰 산,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공궁은 생계형인 우리가 주로 하는 집과 상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구가 있거나 여기 구가 있으면은 상의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가 이가 있는 사람은 본명성이 이가 있는 사람은 계약이 잘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본명성이 팔린 사람은 땅이 여기 팔릴 거란 말이에요. 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데, 주로 부동산 관계 하든지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여기에는 본래 계약공인 여기 지 본명성이 있으면은 부동산을 하든 하다못해 신용카드 계약을 하든 계약이 된다. 되든 안 되든 되는 것은 오프되면 안 되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월로 봐서 월반지 월방 따져봐도 여기가 만약에 내 계약공이 있으면, 내 본명서 있으면 그때 무슨 계약이 좀 이러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일시반이다. 올해 스님 제 부동산 계약할 운이 있을까 없습니까? 물어봤다 합시다. 그럼 올해가 자기가 볼 때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계약 체결 관계 있다 그러면 자기 어떤 그 본명성이 이 공이 있으면은 1년 내내 가능성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크로징 되는 경우는 일시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나비 효과란 말 들어봤습니까? 나비 효과. 카우스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미국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 추면 그 나비를 쫙 쫓으려고 뭐가 새가 날아가지요. 연결점이 새가 날아간다면 잡아먹으려고. 그 새를 잡기 위해서 더 큰 새가 독수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일으키는 그 바람이 전폭이 돼가지고 구름을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구름이 또 어떤 힘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전폭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더니 했더니 미국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이 소위 말하는 카우스 이론입니다. 처음에 작은 하나의 씨앗이 엄청난
힘으로 변형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뭔가 하면 일시반이 같은 연반 월반이라도 일시반에 어떤 시간에서 물었느냐 따라가지고 그 전기가 어떤 시간에 어떤 물었느냐 따라가지고 카우스론이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왔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점화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이제는 시반까지 공부했지만 선생님 분반도 우리 공부하지요. 분구성. 지금은 이제 시구성밖에 안 하는데 이 분을 또 따져주면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는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카우스 이론과 같은 이런 이론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전기 하필이면 10분만 늦게 와도 학기가 할 놈이 10분 뒤에 오는 바람에 학기가 안 할 수도 있고 학기 하는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시점이 이 카우스 이론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있는데 어떻게 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그것이 우주의 어떤 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학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왜 그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유리한 시간에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계약을 할 때 그거는 우리 정할 수 있죠. 이사도 할 수 있죠. 뭐 집도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리한 시간에 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규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오스 이론을 본다면 얼마든지 운명도 개조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늘 개운법을 늘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명리학도 개운 명리이고 구성도 저는 스님도 구성도 개운 구성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미리 사전에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 봤잖아요. 금년에가 이게 중간에가 4가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3, 4, 5, 6, 7, 8, 9, 1, 2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쪽에가 항상 이 황금살을 받았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올해가 오니까 밑에 여기가 피를 받았지. 그죠? 파살 받았지요. 이것은 1년 내에 그 힘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뭔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하에 또 월별로 바뀌지요. 월별로 바뀌면 여기가 숫자가 한 개 더 추가되죠. 연월반으로. 그러면 그러한 게 월별로 바뀌면서 뭐가 됩니까? 환경이 자꾸 바뀌가지요. 바뀌간다. 바뀌가다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하더라도 사람이 결심하는 딱 순간 일시점에 딱 응기가 될 때 카오스 이론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 계약을 하면서 그날 미리 우리 이제 보는 거예요. 미리 계약을 하면서 그날 계약을 하면 어떤 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나올 날이 나오지요. 유리한 날 나온다면 어떤 시가 좋겠습니까? 나오지요. 그래서 그 일과 시를 딱 맞춰가지고 유리한 쪽을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뭐 여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계약 문제인데 이거 일종에 보면은 구성학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활용을 했어요. 주로 보면 일본의 전국시대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때 내가 쳐들어가면 어느 방에 쳐들어가면 내가 생산이 있겠는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비법으로.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활용해서 우리가 계약관계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 이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에는 이사하는 방법을 구성학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물론 다른 우리 이제 볼 수 있는데 구성학은 특히 방위학과 관계되는 게 많아요. 구성학도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방위학으로 볼 때에는 어느 방에 가면 좋겠고 시간대로 가면 어떤 시간 좋겠고 이것을 카오스적인 이론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 5페이지 보면, 그 그림이 보면 A 수동적 계약 제한받 나오지요. 예, 그것이 이런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듯이 여기가 본명성이 요 경우에 본명성이 여기가 들어있어요. 본명성이 여기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본명성하고 자기 본명성과 수구자가 부수자가 함께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자, 본명성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궁에 있는 경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명성이 체에 구가 있는 경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본명성하고 아예 같이 있어. 지가 어떤 궁에 이 계약 관련 궁이 구와 관련된 궁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본명성하고 지가 동시에 우리 본명성이 뭐라고 그랬죠? 네. 구하고 동시에 같은 방에 들어앉았으면은 그것도 계약 관련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본명성이 여기 들어가요. 1, 2, 3 세 가지 경우가 생긴다. 그 주로 흔한 경우가 1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고 아주 또 드물게는 본명성하고 같이 지반명성이 1인데 1하고 동시에 구가 어떤 궁이 들어앉았단 말이야. 같이.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사례의 문제는 본명성이 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떤 본명성이 있는데 이 본명성과 구가 여기에 진궁에 들어앉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본명성이 1반이죠. 여기 10반이죠. 그러니까 1반에 있으면 수동적이라고 했죠. 요거는 수동적 계약을 당한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구가 있고 본명성이 C에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능동적이라고 했죠. 능동적으로 계약한다. 진궁이니까 어디에서 계약하느냐? 무엇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진궁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오늘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는데 좀 여러분 얘기 좀 되긴 됩니까? 네. 굉장히 천천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위에가 같이 계약 문서가 구가 10반에 있고 본명성이 1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서가 본명성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위치하는 궁을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요 본명성이 있는 그래서 요 계약과 관련된 수가 계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B의 경우에는 본명성이 10반에 있어요. 10반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능동적으로 계약을 제한하거나 집을 팔거나 또는 월세를 얻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여러분 잠깐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 5분 쉬겠습니다. 네. 네. 좀 꺼주세요. 어떤 거 꺼? 버튼을 아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요? 네, 꼭 누르고.